안녕하세요. 살롱도반 반원장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내 수업을 할 때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수업 시간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이 안 들어가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페이스북이 해킹당했는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페이스북이랑 연동된 인스타그램이 로그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차단이 되었다고 떠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해결해 보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은 계정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계정을 다시 만들게 되면은 제가 유튜브로라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찍은 영상을 봤더니 제가 항상 몽롱한 상태에서 완전 새벽 일찍이나 아니면 밤늦게 찍어가지고 말이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금 말을 좀 더 빨리 해서 지루하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지루했을 텐데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방향을 설명드렸을 때 이제 눈두덩이에서 뻑큐 모양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두덩이에서 뻑큐 모양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쓰러진 속눈썹은 어떻게 붙여요? 만약에 쓰러진 속눈썹을 내가 똑바로 세워서 붙이면 닿는 면적이 너무 적잖아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걸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보통 속눈썹 연장을 할 때 글루를 어느 정도 묻히시나요? 이걸 여쭤보면은 다 다르게 답변을 하세요. 글루를 맺히지 않게 묻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루를 뭐 한두 방울 정도는 맺히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제가 딱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론적으로는 글루를 맺히지 않게 사용하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아카데미에서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맺히지 않게 써라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글루가 있으면은 래쉬를 넣었다가 여기 바닥을 쓸면서 이렇게 빼시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에 글루가 전혀 맺히지 않게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만약에 이렇게 실제 시술을 해버리면은 유지력이 너무 떨어져요. 유지력이. 근데 저희가 모양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불편하지도 않게 해야 되고 유지력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쓰면은 유지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저는 실무에서는 글루를 조금 맺히게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 샵들에서 일을 해본 결과 글루를 맺히지 않게 사용하는 샵은 없어요. 네, 다 맺히게 사용을 하고 그래야 좀 유지가 오래 가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글루를 맺히게 사용을 해서 유지가 좀 더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지력의 중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글루를 맺히게 조금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글루를 맺히게 사용할 때는 래쉬를 넣었다가 뺄 때 빠르게 빼면 글루가 맺히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빠르게 빼면은 맺혀요. 그 다음 내가 래쉬를 넣었다가 천천히 빼면은 글루가 어떻게 될까요? 덜어져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선 오늘의 요점은 그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빠르게 빼서 글루를 맺히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속눈썹이 똑바로 나 있지 않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나 있다가 뒤쪽에는 막 이렇게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러진 속눈썹을 붙일 때는 래쉬에 글루를 맺혀온 상태에서 얘를 따라서 만약에 내가 붙여버리면 글루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잘 붙겠죠. 근데 얘를 맺힌 상태에서 글루가 퍼지지 않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붙이냐면은,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눈 두덩이에서 일자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글루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굳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글루가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방향을 세울 수도 있고 동시에 유지도 조금 더 오래가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내가 글루를 맺히지 않게 사용을 한다면 방향을 이렇게 세웠을 때 닿는 면적이 너무 적어지니까 이거는 툭 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글루를 좀 더 맺히게 가져온 상태에서 글루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붙여야 될 상황이면은 글루는 천천히 마르는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빠르게 마르는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빠르게 마르는 걸 사용을 해야 이런 식으로 붙이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은 빠르게 마르는 글루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뭐 개개인에 맞는 자기한테 맞는 글루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기한테 맞는 글루가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상 내가 천천히 붙인다고 천천히 마르는 글루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래쉬를 붙일 때 한 번에 딱 붙이지 않고 비벼 붙이거나 쓸어 내려오거나 하는 경우는 조금 천천히 마르는 글루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내가 한 번에 딱 붙이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빨리 마르는 글루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게 내 속도라기보다는 래쉬랑 닿았을 때의 속도가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래쉬에 닿았을 때 내가 한 번에 붙이면 빨리 마르는 거, 래쉬에 닿을 때 내가 쓸어 붙이거나 비벼 붙이면은 천천히 마르는 거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부가 쓰러진 속눈썹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가다 전체가 쓰러지신 분들이 있어요. 공감하실 거예요. 속눈썹이 전체가 쓰러진 분들도 앞에는 똑바로 나왔거든요. 그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쓰러져요. 속눈썹이. 이런 분들은 쓰러뜨려서 붙여야 돼요. 네. 쓰러뜨려서 붙여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속눈썹을 내가 다 똑바로 세어버리면은 유지가 물론 이렇게 내가 넣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따라가는 것보다는 유지가 살짝 떨어지기는 하겠죠. 그래서 전체가 쓰러진 경우는 따라가서 붙여주시면 되고 부분 쓰러진 속눈썹들은 이렇게 내가 똑바로 세어가지고 글루가 이 안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손님들이랑 디자인 상담을 하다 보면은 눈매가 길어 보이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을 약간 빼서 붙여달라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뒤트임을 해가지고 속눈썹이 뚝 끊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바깥쪽으로 빼서 붙여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 다음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뒤쪽이 다 동그랗게 말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똑바로 세워 붙이면은 뭔가 뚝 끊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도 바깥쪽으로 약간 빼서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내가 처음에는 그냥 여기 눈두덩이 기준으로 똑바로 그냥 이렇게 계속 세워요. 처음에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어느 부분부터 내가 여기서부터 쓰러뜨려야겠다라고 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쓰러뜨려서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여기가 비어요. 왜냐면 똑바로 붙이다가 여기서 쓰러뜨렸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2D나 3D로 이렇게 채워서 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여기서부터 쓰러뜨려야겠다라고 정하고 가셔야지 나도 모르게 쓰러지면은 나중에 눈 뜨면 무조건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세우다가 여기서부터 정확히 쓰러뜨려야겠다 그 부분을 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쓰러뜨려서 붙여가지고 눈매가 길어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똑바로 다 붙여요. 똑바로 다 붙인 다음에 이 마지막 가닥에다가 2D, 3D로 약간 더 빼주시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뒤쪽이 약간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렵다, 첫 번째 방법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저는 애초에 배울 때 속눈썹을 붙인 다음에 끝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휘게 아니면은 이렇게 쓰러지게 붙이라고 배웠는데 틀린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속눈썹 연장을 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방법 자체는 다 다르고 그냥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막 나쁜 거다,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확실한 거는 더 어려워요. 걔는 저희가 고정되어 있는 눈두덩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막 여기서 약간 45도 기울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45도 기울여서.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는 기준이 양옆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양옆이 됐을 때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가르기를 하면 양옆이 사라져요. 좀 잘하시는 분들은 가르기 할 때 진짜 여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살짝만 갈라서 붙이는데 보통은 가르기를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양옆이 사라져요. 그런 경우에 여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끼워 넣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만약에 휘게 붙이면은 그건 더 어려워요, 정말. 휘게 일정하게 휘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쁘게 나오려면 겹쳐지지 않고 일정하게 휘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리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휘게 붙이고 스로트리게 붙이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결과물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생각보다 예쁘지가 않다, 자꾸 엉킨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기준을 눈두덩이에 잡고 일자로 세워 붙이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아니고 개인 취향이고 뭐 개인 스타일이기는 한데 확실히 더 어려운 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간략하게 방향을 설명드리고 나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다음 시간은 방향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게 각도라고 했잖아요. 각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 빨리빨리 올리고 싶은데 막 인스타도 문제고 막 추석도 있었고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